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한동안 교육과정에 빠져 있다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온 내용이기도 하고 삼각형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공식들이기 때문에 고1, 고2 학생들은 당연히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고3 학생들도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삼각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삼각형 ABC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꼭지점 ABC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꼭지점하고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에다가 같은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ABC 하고 붙이기로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 ABC에는 각 ABC랑 그리고 변 ABC 해가지고 총 6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삼각형 ABC가 딱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을 우리가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결정 조건은 언제나 딱 한 개만 그릴 수 있는, 딱 한 개만 결정이 되는 그런 조건을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삼각형을 딱 한 개만 그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합동조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삼각형의 결정조건이라는 건 그냥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랑 그 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를 삼각형의 결정조건이라고 하면, 합동조건은 뭐냐? 자, 요렇게 주어진 결정조건이 똑같은 두 삼각형은 삼각형을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없고 딱 한 개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만족하는 두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건 여기 지금 삼각형 ABC에 있는 6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딱 3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3개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변의 길이 조건만 잘 만족을 시켜주게 되면 삼각형은 하나밖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 각의 크기도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우리가 닮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를 제외를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삼각형을 한 개만 그려줄 수 있다. 나머지 3개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여기 주어진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주어진 3개 이외에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냥 삼각형이 한 개로만 결정이 된다 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그렇게 주어진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3개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이 분명히 결정 조건은 이렇게 3가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밑에서는 딱히 어떤 3개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6개 중에 그냥 3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3개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중학교 때는 여기에서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끼인 각의 크기가 아닌 다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각의 크기가 요 각일 때랑 요 각일 때 2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
꼭지점 ABC랑 변의 길이 ABC가 전부 다 자리가 정해져 있고, 만약에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이더라도 각 A 혹은 각 C 둘 중에 하나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더라도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세 개도 다 찾아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도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이 아닌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해도 만약에 A, B, C 중에서 어떤 꼭지점의 각인가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 AC의 크기가 주어져 있더라도 180도라는 점을 이용해서 B각의 크기를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양끝각이 아니더라도 꼭지점만 명확하게 주어진 각이면 어떻게 세 개가 주어져 있어도 나머지 세 개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사인 법칙은 공식뿐만 아니라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 사인 법칙에 활용해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모양을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인 법칙이라는 건 세 꼭지점의 각 A, B, C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ABC라고 하면은 항상 sin A분의 A 그리고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같은 값을 가지고 요 값이 정확히 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점을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하고 관련된 성질 하나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원주각의 성질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나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다 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반원 그리고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를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할 텐데, 자, 일단 요 sin A분의 A라는 거는 요 각 A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BC는 고정을 시켜놓고 BC가 고정이 되면 요거의 호도 같이 고정이 되겠죠. 자, 요게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A를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첫 번째 나와 있는 호가 같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A를 이렇게 잡아도 각의 크기는 전부 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을 옮기는데 이렇게 옮겨도 되지만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옮겨서 요 A라는 각이 정확히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요 점도 일단 각의 크기는 원래 A 각의 크기랑 똑같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첫 번째 성질에서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A-BC라는 거는 정확히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꼭지점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A라고 이야기하기로 했고,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정확히 원의 지름, 반지름의 2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sin A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인 2R분의 A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어때요? 보이나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여기 있는 공식처럼 양변을 sin A로 나누고 2R을 곱하게 되면 2R은 sin A분의 A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A랑 C를 고정시켜 놓고 B를 움직여도 똑같은 직각삼각형에서 sin B분의 B를 얻을 수 있을 거고, AB를 고정시킨 다음에 C를 움직여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sin C분의 C도 결국은 똑같이 전부 다 외접원의 지름 값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인 법칙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 하 단원에서 비례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등식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된 식은 우리가 비례식의 형태로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렇게 세 개의 분수식이 같은 값을 가질 때 요 값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요 값을 우리가 수학하에서는 K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례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결국 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 그리고 각 ABC의 사인 값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비율을 만족을 하는 비례식의 형태를 가진다 라고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사인 법칙하고 관련된 공식을 이런 식으로도 비례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라는 거는 이런 비례식으로 나타내도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말고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의 관점에서는 이 사인 법칙은 언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랑 이렇게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더해서 180도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꼭지점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세트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보니까 사인 법칙에 이렇게 한 세트를 알면 나머지 세트도 전부 다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의 크기 BC를 이용을 해서 변의 길이 BC도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말고도 아까 선생님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의 크기가 주어지더라도 이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어떤 꼭지점인가만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 개를 구해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A랑 C가 주어져 있고, 만약에 꼭지점 C에 대해서 각 C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변의 길이 C랑 각의 크기 C가 세트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변의 길이 A를 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A도 마찬가지로 찾아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각의 크기 A를 찾게 되면 마찬가지 또 더해서 18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각 B의 크기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서 내가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 그리고 변의 길이, 각의 크기를 세트로 알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조건들을 찾아주는 성질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 사인 법칙을 이루는 비례식의 전체 비례상수가 결국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하고 관련된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외접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이 세 변의 길이 그리고 세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이 정확히 같은 비율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 B를 찾는 데에도 이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법칙은 증명 과정보다는 이 코사인 법칙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쓰는 공식인가 정도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원래 제1 코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쌤이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예전 교육과정상에서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나왔던 공식이에요. 자,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1 코사인 법칙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서 4가지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3개만 알면 나머지
나머지 3개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1 코사인 법칙은 그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의 관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공식이에요. 근데 이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제1 코사인 법칙을 쓰는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개의 공식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코사인 법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아까 전에는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변 A랑 B의 끼인각의 크기 B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공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마주보고 있는 변, 아이고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여기는 C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랑 C에 대해서 B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B의 길이를 A랑 C 그리고 그 사이의 끼인각 B의 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 코사인 법칙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인 법칙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자,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아까 전에 사인 법칙에서 이야기했던 각의 크기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세트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끼인각이기 때문에 C랑 마주보고 있는, 그리고 A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도 모르고 각 B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은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일단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사인 법칙하고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3개의 식을 지금은 변의 길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관점에서 식을 정리를 해놨지만,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각의 관점에서 식을 다시 변형을 해주게 되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거는 결국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주어진 삼각형의 3변의 길이 가지고 전부 다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코사인 법칙 자체로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3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외우지 말라고 적어놨죠. 왜냐면 결국 여기 있는 식은 새로 나온 공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식을 그냥 변형한 것 뿐일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사인 법칙뿐만 아니라 코사인 법칙까지 외워야 될 공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변형 공식 이전에 코사인 법칙을 제대로 기억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 그리고 3변의 길이에 대해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하고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에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코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서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두 각의 크기를 구할 때 3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코사인 법칙이나 변형 공식이나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의 크기랑 마주보는 대변의 크기를 세트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보다는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각이라던가 변의 길이를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3변의 길이를 가지고 셋 중에 한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구했으면 코사인 값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인 값도 구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A랑 사인 A 값을 세트로 나머지 각의 크기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보다는 사인 법칙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계산을 하기 수월하겠다라는 점도 기억을
기억을 하면서 코사인 법칙은 딱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의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한 개의 각의 크기만 구할 때 쓴다 라는 점도 주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선생님이 오늘은 예제 문제 없이 개념 설명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각각의 결정 조건 혹은 요 6개 중에서 어떻게 3개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인 법칙 혹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변형 셋 중에 어떤 공식을 써서 이제 나머지 삼각형의 구성 요소들을 구할 것인가도 연습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풀게 될 모든 삼각형 문제에서 등장을 하게 될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을 꼼꼼하게 모양까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던가 강의를 들었는데도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